배웠지. 그쵸? 아쉽게도 오늘은 문제를 푸는 게 없어.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열나 떠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말고 너희들이 졸고 있으면 내가 소리를 지르겠지? 그럼 내 목은 쉴 거야. 그럼 아마 다음 주에 수업을 못 할지 몰라. 좋겠다 그러지 말고 얘들아. 자, 우리 열심히 한번 봅시다. 자, 1번 운문 영역의 개념 표현상 특징이야.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운문 영역에서 적어도 두 문항은 나와. 자, 얘들아, 문학이 17문항이 나오거든. 우리 이제 EBS에 대한 얘기 말고 우리 저번 시간에 보기 문제 배웠지. 보기가 무조건 4문항이 나와. 보기형 문항. 자, 저번 주에 이제 4문항을 잡기 위해서 2주 동안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념을 묻는 문제.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는 표현상 특징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이지. 그리고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 문제. 얘가 3문제에서 4문제가. 그러면 일단 오늘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개념 문제 하고 보기 문제 반은 마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개념은 설명 안 할 거야. 뭐 동일한 시험의 방법 뭐 이런 거 설명해서 뭐 하겠니.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열나 헷갈리는 개념 줄 설명을 들을 테니까 쌤이 저번 주에 이제 가급적이면 너희들 내신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까지는 내신하는 사람들도 좀 정신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까지. 자, 그걸 여러분 좀 바래. 자, 읽어볼게요. 적어도 현대시에서 한 문항, 고전시가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두 작품의 공통점 및 차이점 유형으로 표현상 특징이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같이 시 나오면 첫 번째 문제가 뭐야?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해놓고 그 문제가 바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은 개념을 몰라서도 틀리지만 여기 봐. 2개 중에서 어때?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 오래 걸리는 거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대신. 자, 표현상 특징은 개념을 알아둬야 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이를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꼼꼼하게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 자, 그런데 여기 봐. 우리 현대시 예를 들어줄게. 현대시 2개가 나오면 기억나? 고전시가도 어때? 2개가 나와.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EBS 연계고 하나는 EBS 연계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수능장 가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 EBS에 연계된 작품들은 표현상 특징은 정리를 미리 해놔야 되겠지. 물론 이제 그거는 쌤이 내년에 벼룩 간 빼먹기를 나눠줄 거야. 벼룩 간 빼먹기는 수능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보고 들어갈 무당 작품집. 내가 아마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갖고 들어올 거야. 그거를. 왜? 거기서 정말 무당 작품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상 특징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어때? 시간이 그만큼 줄겠지. 예를 들어볼게. 여기 3인곡이 나오고 여기 3인곡이 EBS 연계야. 그리고 여기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지에 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딱 나왔을 때 3인곡을 읽으면서 비유를 찾는 게 아니라 3인곡에 이 부분에 어떤 비유가 쓰였지. 이해가? 그걸 아는 애들하고 모르는 애들하고 차이가 되게 많단 말이야. 야, 수능은 결국 비문학 싸움이야. 근데 비문학을 풀려면 시간이 널널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을 어디서 줄여야 돼? 화장, 언배, 문학에서 줄여야 되잖아. 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표현상 특징 선지는 언제나 특징효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둘 다 작품과 확실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이거 이제 내가 문제 풀 때 여러분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그럼 이제 운문 영역의 개념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정리를 합시다. 자, 시나 고전시가에서 표현상 특징이 나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운율이야. 운율. 자, 봅시다. 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볼게요. 동일한 시어의 반복. 자, 밑에 예시를 봐봐. 어떤 시어
시어를 반복했어. 산을 반복했지. 자, 동일한 시어의 반복 옆에다 적어. 동일한 시어의 반복은 잘 들어. 명사나 아니면 어때? 서술. 이게 약간 문법적인 건데 시어 그러면 시의 단어거든? 근데 너희들 문법에서는 조사도 단어야.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조사가 반복돼요. 그래서 언제나 명사나 아니면 서술어가 반복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시구의 반복. 같은 말로 동일한 어구의 반복이야. 자, 밑에 볼게. 내 마음을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자, 동일한 시구의 반복 옆에다 적어. 얘는 반드시 2어절 이상의 반복. 자, 정확히 개념 알아도 어구, 시구의 반복은 2어절 이상의 반복. 자, 됐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 아실리, 아실이 2어절이 반복되고 그래서 어때? 얘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야. 좋지? 좋지, 자료? 오케이. 자, 세 번째. 동일한 시행의 반복.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동일한 시행은 여기 봐. 자, 얘가 반복됐을 때 꼭 밑에 반복이 안 돼도 돼. 한참 있다가 떨어져서 반복돼도 동일한 시행에 반복이 되는 거야. 너희들 진달래꽃 볼게. 진달래꽃 보면 나보기가 역경 가실 때에는 말없이 이거 이거절에 양면에 한산 진달래꽃 또 맨 마지막에 어때? 나보기가 역경 가실 때는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그래도 얘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요거는 별표잖아. 일정한 음절수의 반복. 밑에 거 음보의 반복. 음보율도 별표잖아. 이거는 이제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건데 잘 들어. 약속. 자, 우리나라 시에서 음수율은 특히 고전시가에서 3개밖에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3개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게 3, 4, 7, 5, 그 다음에 3, 4나 4, 4. 자, 내가 예를 여러 번 들어줄게. 자, 봐봐. 자, 우리나라에서 음수율은 예를 들어서 글자 수가 뭐 7, 8 이런 건 음수율이라고 안 쳐. 우리 시에서 음수율은 이거 외워놔야 돼, 얘들아. 3, 4, 7, 5, 3, 4나 4, 4. 자, 우선 너희들 내신 할 때 배웠을 테니까 3, 4나 4, 4조는 어떤 문학 장르를 계승한 건 줄 알아? 글자 수 3, 4조나 4, 4조. 얘들아,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시조. 오케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가사. 정철의 가사. 시조나 가사는 언제나 3, 4조나 4, 4조가 돼. 뭐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를 개선한 거냐?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율격 그러면 어때? 민요지. 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계속 갈까 이 새끼들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그리오리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민요의 글자 수를 계산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수율은 이렇게 되고, 자, 음보율도 여러분 비교해서 얘기할게. 음보율은, 자, 얘는 우리나라 시에서 몇 음보로 가냐면 3, 3, 4나 7호는 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3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3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어때? 3음보. 그래서 너희들 학교에서 내신 배울 때 3음보의 민요적 율격 이런 거 배웠잖아. 자, 하면 얘는 3, 4나 4, 4야.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얘 몇 음보? 4음보가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음보의
구조의 반복. 자, 주로 3분보나 4분보의 율격이 형성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죠? 다음. 벌써 힘들다. 문제가 안 풀었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것도 배웠잖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자,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말투가 비슷한 거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물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근데 이건 여러 번 알아둬야 돼. 선생님 도대체 그럼 이거하고 이거 비슷한 게 도대체 뭐예요? 자, 잘 봐. 짧아도 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주어, 짧고 서술어, 예술은 주어, 길다, 서술어. 짧아도 돼.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 성분이 배열되면 되는 거야. 앞집 아저씨 아침마다 일터에 나오고 뒷집 아줌마 밤마다 캬바라에 나가네. 이것도 돼. 됐어?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약간 문법적인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대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사랑하는 이 어때? 그대를 꾸며. 이걸 문법에서 이제 관용어라고 얘기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긴 거 같아도 너무도 보고 싶으니 뭐를 꾸며? 그대를 꾸미지. 그럼 얘가 뭐의 역할을 해? 관용역이라고 해. 관용어 역할 하잖아? 그럼 이런 것도 어때?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요거 되게 잘 나오지? 자, 너희들이 아는 말로 대국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음성상징어의 사용 의성어나 의태어. 근데 시험에서는 내신에서는 나와. 의성어, 의태어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구별하는 거 안 나와. 그냥 무슨 어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로 여러분 알아두면 돼. 자, 이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됐죠? 자, 그 다음 시적 변주 별표에서 얘기했죠. 이게 제목이 잘못되는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시적 변주.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우남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채로 이 방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나와있지. 자, 변주라는 거 보면 보세요. 같은 걸 약간 다르게 표현해. 자, 보세요. 와, 나는 일요일마다 최원영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가네. 변호 수업을 들으러 가네. 그럼 최원영이 현기야. 같은 걸 살짝 다르게 표현한다. 이런 걸 시적 변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그대, 보고 싶은 당신, 이런 것들이지. 새끼들 연애 편지 써봤을 때지. 선생님이 우리 애표랑 만난 지 100살 됐는데 연애 편지를 우리 애표가 저거 다 인터넷 이거 해. 거짓말 아니야. 뭐지? 유튜브 이거 다 우리 애표가 그 썸네일 만들고 다 하거든. 다 올리고 다 해. 능력자야. 나처럼 치질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고생하는데 진짜 선생님은 편지를 구라지게 썼어. 만난 100살 동안 정말 몇십 번의 편지를 썼어. 저 결혼하고 났거든요. 그때 돈을. 근데 우리 애가 남학생들 잘하라고 내가 여자한테 먹히는 편지 하나 내가 가르쳐줄게. 남학생들 잘 들어. 형이 지금 웃는 거야? 아니지. 웃어야지. 내가 우리 애한테 썼단 편지. 이거 더 좋을 것 같아. 요즘은 이렇게 영상 찍어갖고 보내주면 유튜브로.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써먹어. 써먹었지 않았지 한번 결정해봐. 알았지? 시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글이야. 종이를 접습니다.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계속 썼어.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습니다. 점점. 근데 더 이상 이제 접을 수가 없을 거야. 딱 이렇게 됐을 때. 하지만 더 이상 접을 수도 오릴 수도 없습니다. 해놓고 밑에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접을 수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오그라지니? 이런 게 먹히는 거야. 원래 이 연애라는 게 경상이 왜 표현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너 한심해서? 그래. 이런 거 막 잘해야 결혼도 많이 하면 된다. 결혼도 잘하고 그러는 거야. 얘들아. 많이 하는 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다시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써. 보고 싶은 당신, 사랑스러운 그대. 그럼 얘들아 보고 싶은 당신이나 사랑스러운 그대는 서로 같은 말이잖아. 이걸 살짝 다르게 표현해. 이런 걸 뭐라 그래? 시적 변주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시적 변주를 봅시다. 자 밑줄.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밑줄 거. 자 그러면 얘랑 변주된 게 두 개가 보여? 의미는 같은데 다르게 표현한 거. 뭐? 더 추워야겠다. 밑줄. 그 다음에 어때?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이해 가니?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살짝 다르게 표현하잖아. 시적 변주. 이걸 여러분 왜 별표를 치냐면 이게 원래 음악적인 용어는 문학에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선지로 평가원하고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정확하게 그냥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됐죠? 그래서 동률에 대한 게 아직 안 끝났어. 자, 시적 허용은 안 해도 되지. 그치? 원래 문법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쓰는 거. 그럼 밑줄 친거 봐봐. 원래 빨간인데 어때? 바알간. 비비는인데 어때? 부비는. 너희 비비다가 표준어지. 너희들 그 음식 나오는 거 있잖아. 비비고지 부비고는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두 번째 하이안 하얀. 나빌레라 나비 같아라. 감추고 감추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 봐. 시인이 직접 만들어낸 것도 시적 표현.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시인이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직접 지금 쓰고 있는 거였어. 평정어에 여기를 배웠습니다. 깝치다. 맨드라비 나비야 깝치지 마라. 깝치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고문원가에서 만들어낸 시어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 저 새끼들 어떤 깝치네 이거지.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쓰지 않는 말을 쓰는 것도 시적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음하고 어때? 후렴구인데 잘 들어봐. 여음은 자 이것도 배우잖아. 여음하고 후렴구 남는 소리 구절로 흥을 돋구기 위한 것으로 좋은 거라고 얘기도 한다. 위 증질과 대평성대 아웃 동동다리. 야 아웃 동동다리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여음이야. 다른 말로 조흥구야. 근데 밑에 봐. 후렴구는 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반복만 되면 돼. 애국가의 후렴구. 무궁화 삼천리 빠려 강산 뜻이 있지. 그럼 얘는 뭐는 안 돼? 여음은 안 돼. 뭐는 되는 거야? 후렴구는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블루 마운틴 별곡 있잖아. 청산 별곡 1년 끝나고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2년 끝나고 얄리얄리 얄라랑 얄라시 얄라. 그럼 걔는 아무 뜻도 없으니까 여음도 되고 각 연마다 반복이 되니까 후렴구. 내가 지금 한 거 여음 아무 의미 없죠. 구별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운율과 관련된 표현상 특징 자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표현상 특징. 자 표현 방식이지. 자 표현 방식. 자 우선 첫 번째 비유. 자 비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징. 자 상징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3번 관념의 사물함 별표 쳐놔. 자 관념의 사물함도 여러분 별표 쳐놓고 자 우선 자 보자. 너희들 솔직히 비유라는 말 알지? 상징이라는 말 알지? 교과서 비상이 비유와 상징의 준말인 건 알아? 비상 교과서가 비유와 상징 그거에 여러분 준말이야 교과서에. 자 그러면 아니 솔직히
비유하고 사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 쌤이 최지우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 최지우. 알지?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핑크를, 그 전이구나. 핑클의 이진을 되게 좋아했어. 특이하지? 되게 좋아했어.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강할 때인데 지금도 이제 딱 치면 나와. 뭐가 나오냐면 발키리 콘서트 이렇게 나오거든. 선생님 콘서트를 했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검색하면 선생님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이제 이투스에서 내가 이제 한때 진짜 잘 나갔을 때가 있다고. 선생님이 잠깐 뭐 하여튼 일이 있어서 그때 되게 잘 나갔어. 그때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투스 각 과목별로 대표선생님들끼리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협찬도 받고 이투스에서 돈을 내줘서 콘서트를 했어.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현강생들하고 그 다음에 인강생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때 고려대학교 화성체육관에서 2년 연속했었거든. 한 8,000명 정도 왔었어. 그래서 가수를 불렀어. 근데 그때는 되게 유명했던 가수들. 전성기 때. 그때 소녀시대가 지지지지 불렀어요. 그때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때 4곡 불렀는데 2,800만 원 줬어. 그 당시. 소녀시대. 그 다음에 DJ DOC. 그 다음에 그때 소녀시대 밑에 FX. 그 다음에 사이먼 D인가? 걔도 오고 6팀이 왔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학생들한테 인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회를 어떻게 보겠냐면 사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가수들하고 짝이 돼서 가수들하고 이제 멘트를 마친 다음에 가수들을 직접 소개하.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남자 선생님이었거든. 국어 선생님 2명. 나하고 이제 한 선생님, 수학 선생님 2명. 한 명이 삽자루 선생님이라고 있어. 너희들 잘 모를 거야. 되게 옛날에 1등이었어. 그 다음에 정승재 선생님.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 선생님. 그때 석탄 선생님이 서민 선생님하고 최진기 선생님이라고 있었어. 그 다음에 과탄 선생님, 백호 선생님하고 백일동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서 하는 거야. 근데 서로 누구를 하고 싶겠니? 이제 남자 선생님 소개를. 또 그때 누구도 왔었냐면 저기 김태우. 김태우 알지? 사랑비가 내려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서로 소녀시대를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가 하겠고 그랬는데 서민 쌤이 또 말을 또 되게 잘하시네. 서민 쌤이 그러지 말고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소녀 시대니까 그거는 한국사에 내가 하고 수학생들은 누구를 하고 진짜 너희들 발키리 딱 펴봐. 이 명단이 나와. FX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는 누구를 맞췄냐면 김태우를 맞췄어요. 김태우. 키는 이만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말하는데 근데 이때 소녀시대가 늦어가지고 아예 얘기를 못하고 그냥 소녀시대가 그냥 직접 노래만 부르고 가서 이 두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했다. 그런 일화가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소녀시대가 와서 누구를 그때 되게 좋아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유나가 있겠지. 유나는 지금 연예인 진짜 많이 봤거든. 너무 싸움이야. 유나보다 더 예쁜 연예인 본 건 고소영. 고소영보다 예쁜 여자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아이밖에 없어. 진짜 이 새끼들아. 고소영 때. 근데 조합이는 그때 여러분 누구를 좋아했냐면 카라의 서연하고 이쪽에 그 소녀시대 소연이가 이 막내 제 이름 누구지? 까먹었어. 내가 막 불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근데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게 최주예요. 최주. 자 그러면 쌤이 최주를 결혼전까지 계속 좋아했는데 최주에 대한 변함없는 사람을 사시사철 소담으로 나타내. 자 질문. 예 비유야 상징이야. 이게 길어서 이런 잡소리까지 해야 돼. 최주에 대한 나의 사람을 변함없는 사람을 사시사철 푸는 소담으로 나타내는 거 비유가 상징이야. 얘들아,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 비둘기는 평화의 뭐야? 상징이지.
보이지? 자, 그러면 평화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추상적이야. 비둘기도 눈에 보여. 안 적어도 돼. 이건 상식이야. 자, 그런데 정우성처럼 키 큰 사람을 전봇대에 비유하지. 그러면 키 큰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전봇대도 어때 눈에? 보이지? 이건 뭐야? 비유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문제가 생겨. 일단 잘 봐.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면 비유 볼게.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형과 유사한 그와 고정하는 빗대어나 표현하는 비법. 빗대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법으로 비유가 성립되려면 원관형과 보조관형 사이에 사물 동그라미 쳐. 사물이면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사물이면 눈에 보여야 되니까 구체적이지. 둘 다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그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좀 적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빗대어라는 말이 올해 6편에도 나왔어. 자, 이건 비문학이 아니야. 문학에서 빗대어야. 문학에서 빗대어는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우의적. 다른 말로 알레고리. 들어봤지? 2020년도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어. 자, 하나는 비유. 그러니까 빗대어라는 말이 나오면 우의적 알레고리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알레고리와 비유의 차이점은 여러분 뭐냐면 잘 들어봐. 알레고리는 작품 전체가 비유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봐봐. 너희들 아는 작품 중에 뭐 있을까? 자, 그래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지. 수군가 말이야.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토끼는 누구를 빗댄 거야? 천재지만 게으른 사람을 빗댄 거고, 거북이는 천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빗댄 거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토끼와 이야기는 작품 전체가 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지. 작품에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작품 전체가 비유야. 좋아. 너희들 아는 예를 들어줄게. 3인국, 소민국. 작품 겉으로는 누구와 누구에게? 여자와 남자 얘기지만 결국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누구를 비유한 거고 임금을 비유한 거고 여자는 신하, 정철을 비유한 거야. 근데 얘들아 3인국을 보면 이 남자가 임금이고 여자가 신하고 이런 게 나와? 그럼 걔는 작품 전체가 비운 거야. 이해 가요? 그럼 걔는 뭐야? 알레고리, 우의적이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근데 여기 봐. 쟁반 같은 달. 뭐에 빗댔어? 달을 쟁반에 빗댔지. 그럼 이거는 작품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비유가 쓰인 거지. 그건 그냥 단순한 비유라고. 알레고리가 아니라.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저번 주에 약속한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들은 너희들이 쉽게 알았던 개념들이 아니야. 정말 고3 시험에서 킬러로 나오는 개념들만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정리해야 된다니까. 자, 됐어요? 콜? 이해갔지? 자, 그런데 이제 비유에 세 가지가 있어. 직유, 은유, 의. 대유는 체크하지 마. 대유는 여태까지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너희 혹시 그거 알아? 의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지? 화류법. 선생님 여기 화류는 왜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화류법하고 의법. 자, 예를 들어볼게. 야 일어나.
그래서 이게 나와. 가난한 사람들을 달래는 눈의 손길. 가난한 사람들을 달래는 눈의 손길. 해놓고 이게 의인하고 화류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야. 수능에서. 평가해준다. 생각해봐. 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손길. 눈이, 내리는 눈이. 이거 의인이야, 화류야. 손길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 계속 미친 게, 이러면서 달래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의 경계는 명확하잖아. 물론 명확한 것도 있지. 야. 노란코피라고 초록코피라고 지금 살아가면서 브루스 쳐, 띵띵띵. 야, 걔 둘이 브루스 추지 못해. 이거 명확한 의인이야. 근데, 안 나온다고.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하류의 개념은 그냥 집어쳐버려. 쌤은 철저하게 수능틱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직유는 알지? 은유는 알지? 의인 알지? 됐어요? 대유는 뭐 일부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자, 출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거.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거든. 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대보를 해. 우리에게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은 근데 여기서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그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고기를 줬어. 그럼 걔네들이 내가 고기 달라고 그랬냐 빵 달라고 그랬지? 안 그러잖아. 빵은 브레드가 아니라 더 푸드야.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일부러 전체를 나타내는 게 무슨 법? 대유법. 시험에는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유, 은유, 의 이것만 여러분 알아.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은유가 중요한 거. 자, 여기 봐. 자, 평촌학과에서 쌤 지나가. 자, 최원영 쌤은 벼룩이야. 원관형 최원영, 보조관형 벼룩. 자, 그러면 너희들이 다 지나가는데 딱 대고 야, 벼룩이야. 이러지. 나보고 최원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벼룩이 지나가나 이렇게 얘기 안 그래.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가지면서 벼룩이야. 그럼 문장상에는 무슨 관념만 표현됐어? 원관형과 보조관형 중에서. 벼룩이야 그랬으니까. 보조관념만 표현됐지. 그것도 은유야. 그래서 은유 옆에다 적어. 은유는 원관념이 생략 가능해. 옆에다 적어. 은유는 원관념이 생략 가능해. 그걸 여러분 적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쓰잖아. 뭐뭐 하는 것은 걸림돌이다. 여기 봐. 걸림돌은 보조관념이지. 원관념이 뭐야? 장애물이잖아. 장애 요소. 근데 그런 걸 어때? 안 쓴단 말이야. 그런 것도 은유에 포함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 별표치라고 했지. 자, 상징 봅시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 근데 되게 웃긴 게 추상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추상적인 사물은 뭐예요? 자, 이거 내가 이제 설명 들어갈 거야. 자, 잘 들어. 근데 밑에 볼게. 관념의 사물은 구체화야. 밑줄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형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자. 자, 헷갈려. 자, 오늘 수업에서 제일 어려워. 이거 하고 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자, 잘 들어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쉬엄쉬엄. 자, 그러면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 자, 사물을 빼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 관념의 사물은 뭐냐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형하여 표현한다. 자, 차이점. 지금부터 내가 예를 들어줄게. 여기 보자. 자, 사람을 아트로 나타내. 보세요. 자, 그럼 사람은 어때? 추상적이지. 그리고 얘는 구체적이지. 그러면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 자, 이건 상징이야. 잘 들어봐. 근데 관념의 사물은 뭐냐면 야, 너희들 내일 올 때 사람 200g씩 갖고 와. 이해가? 그럼 이거는 사랑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아예 어때? 사물처럼 표현했지. 여보세요?
알지 않고 반추 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잘 봐. 얘들아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렇게 표현해. 그 사람은 결국 강을 건넜다. 죽음의 강을 건넜다. 그럼 얘들아 죽음을 강을 건넜다고 표현하면 죽음에 해당되는 강이 있어. 이거는 상징이야. 근데 이건 어때? 죽음을 꺼내서 어때? 씹었지. 얘는 아예 죽음을 사물처럼 나타냈잖아. 얘는 관념의 사물. 알겠어? 아, 이 분위기가 왜 이래? 우리 분위기 띄우자. 분, 위, 기. 분위기를 사물화시킬 거라. 오케이? 자, 콜?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지. 자, 내가 이제 어떻게 방법을 자, 옷 쓰고 앉으실게. 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예를 들어볼게. 이제 어려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야 돼. 자, 희망은 보름달처럼 떠올랐다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질문 던지지 마, 지금. 자, 처럼이면 무슨 법이야? 직유지. 자, 직유는 뭐야? 비유지. 근데 웃기지. 희망, 얘는 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얘는 무슨 적이야? 추상적이야. 자, 보름달은 구체적이지? 그럼 얘는 비유가 아니라 뭐예요? 상징이어야지. 하지만 얘 비유야. 별은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떡해? 잘 들어봐. 왜 얘가 비유가 되는지 가르쳐줄게. 자, 우선 보름달처럼 잠깐만 가릴게. 희망이 떠올랐어. 그럼 지금 배운 표현 방식이 뭐야? 희망이 떠올랐으니까. 못 쓰였어 지금 배운 것 중에. 추상적 관념에 사물화가 쓰였지. 아니 맞잖아. 희망이 떠올랐으니까. 그러면 일단 관념에 아니 노란색이야 병신아. 관념에 사물화가 쓰였으니까 얘는 이제 사물화가 됐지. 그럼 희망은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지. 그럼 이제는 얘도 구체적이고 얘도 구체적이니까. 됐어? 자, 그래서 얘는 관념의 사물화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어때? 지그가 여러 번 쓰인 거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이거 되게 유명한 시야. 김동명의 시 노래로도 있어.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유가 아니지. 근데 밑에 봐봐. 그대 저어. 그대가 어때? 저어서 그래. 어디를? 내 마음을. 그럼 내 마음은 어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처리했지. 이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게 비유. 은유가 여러 번 되는 거야. 자, 이 예시는 옆에다가 줘. 자, 상징하고
자, 역설하고 자 단어도 당연히 별표를 쳐놔야 돼. 6번까지 미리 별표를 쳐놔야 되니까 감정이까지 자 별표를 쳐놔. 자 너희들 역설하고 반어는 쉽게 구별할 줄 알지?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내가 얘기할 게 여러 번 더 있어. 자 여기 봐. 선생님이 이쁜 여자랑 다니면 어울려 안 어울려? 여보세요? 쌤이 이쁜 여자랑 다니면 눈에 거슬리지. 고마워. 끄다가 앉아서 자, 선생님이 이쁜 여자랑 다니면 눈에 거슬려. 그건 역설이야. 그러니까 딱 본 순간 눈에 거슬리는 게 역설이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이 나고 아우성이 예쁜 여자야. 소리 없는 나고 아우성은 안 어울리잖아. 너희들 어때? 아우성이라는 게 뭐야? 야! 으아! 이거지. 근데 너희들 아우성은 소리 못 내. 소리 없는 아우성은 있을 수가 없잖아. 얘를 뭐라 그래? 역설이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역설을 다른 말로 모순어법이라고 그랬는데 미안해, 이거 오타야. 역설하고 모순어법을 이렇게 적어놔야겠다. 아니, 지울 필요 없이 여기다 이렇게 비슷하게. 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적어줄 텐데, 자 내신 대세하고 이제 한 사람들도 있는데 보세요. 역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역설법이 모순어법. 모순어법. 알지? 그 예시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여러분 역설이라고.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그런데 역설에는 이런 언어적인 역설 말고 상황적인 역설. 이게 약간 반어하고도 통하는 게 있는데 반어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자, 역설은 두 번째 뭐냐면 비상식적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어때?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해. 자,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예시. 자, 내가 세 개의 예시를 들어줄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우선 쉬운 예시. 선생님이 차은우를 만났어. 차은우한테 내가 은우야, 너 형님, 너 나처럼 잘생기고 싶냐? 묻는다. 묻지 말라고. 너 나처럼 여자한테 인기 많고 싶냐? 어때? 이거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 아니, 나도 알아. 쌤 잘생기지 않아. 쌤 그래도 중간 되잖아. 중간. 수업 그만하자. 못 해먹겠다. 야, 그것도 못 받아들여주면 어떻게 수업을 하냐. 쌤 중간은 되지. 영어 수업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 대원생이 잘생겼어요. 쌤이 잘생겼지. 쌤이 그래도 중간에 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자, 할게. 인사 인정하는 거지? 중간? 그래. 국어도 안 되고. 자, 그럼 이제부터 소설을 하나 예를 들어줄게. 수능에서 나왔던 소설이야. 김유정 씨의 나무박이라는 소설. 나무박. 이게 소설에도 나와, 시에도 나와. 자, 어떤 사람의 응모야, 응모 주인공이 응모네 집에 벼가 자꾸 없어져.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응칠이가 도대체 우리 동생, 응칠이 형이야. 누가 우리 동생 벼를 훔쳐가? 그리고 원래 이게 일제강점기 때 소설인데. 근데 바시락바시락 해서 결국 딱 잡아. 도둑을. 근데 그 응원의 벼를 훔친 게 누구야? 응모 자식. 왜냐면 아무리 수학을 해도 어때 소작료도 다 뺏기고 빚을 다 갖고는 어때 남는 게 없어. 근데 아내는 병이 걸렸어.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별을 훔치는 거지. 어때 그게 상황이 맞아? 자기가 자기를 훔치는 게 이걸 여러분 역설적 상황. 이것도 여러분 역설이야. 하나만 더 이제 너희들이 아는 시로 얘기해줄게. 시로 기상에서 나오는 시인데 슬픔의 기쁨.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역사를 볼게. 그래서 모순어법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맞아. 자, 내신에서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모순어법 안에 또 모순형용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건드려. 신경 쓰지 마. 자, 그럼 이거 볼게. 밑에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역설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웠지만 어때? 행복해.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역설은 언제나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때? 고통스러우셨지. 그러면서도 어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기뻐하셨잖아. 이런 것들이야. 자, 목사님 안녕. 자, 뒷장 넘겨서 자, 이제 단어. 자, 단어. 우리 오늘 26쪽까지만 정리하고 가자. 26쪽까지만. 자, 반어. 표현된 것과 의도가 상반된 인술도 독자들의 올바른 해답을 올리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어는 상황을 봐야 돼. 너희들 어떤 애들이 싸웠어. 싸우고 나서 에휴, 잘 먹고 잘 살아라. 반어지.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자체가 반어는 아니잖아. 그 상황을 봐야 반은 거 알지. 속으로 어때? 어디서 굶어 되져라. 이게 반어야. 자, 다음 주 베스킨라빈스. 진짜 정신 많이 오면 내가 다음 주 많이 오면 내가 베스킨라빈스 쿠폰이 케이크 있으니까 그거 쪼개서 그걸 받을 수 있잖아. 몰라. 자, 베스킨라빈스. 태영아 쌤 잘생겼니? 반. 됐지? 이거면 끝이 아니다. 자, 단어. 자, 근데 여기 봐봐. 외우기도 좋아라 하룻밤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쌤 외우기도 좋아라 이게 왜 반어예요? 제목이 뭐야? 하룻밤 교과서지. 내가 상황을 얘기해줄게. 이게 독재 정권 때 미개한 민중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하룻밤. 그러니까 어때? 군부 독재에서 어때? 전두환 얘기할게. 야 너희들 이거 해. 그러면 어때? 이거 이렇게 가. 평화의 때는 성금 내야지. 그럼 어때? 평화의 때는 성금 내. 이해가요? 하룻밤 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 거야. 이게 뭐냐면 획일적인 독재 정권을 통제하는 시거든.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럼 그걸 알면 외우기도 좋아라. 좋은 건 어때? 분명히 단어지. 왜? 독재 정권이 하는 대로 시키는 게 그게 왜 좋아? 자, 됐죠? 오케이. 자, 단어가 뭐니 근데 단어가 영어 역설은 주로 파라독스라고 얘기하고 단어는 혹시 들어봤을까? 아이러니. 근데 자 이것도 이제 이거 정리를 할게 얘들아. 자 아이러니에는 자, 이것도 잘 나와. 세 가지가 있어. 세 번째 언어적 아이러니가 있어. 자 이게 단어야. 언어적 아이러니 이게 단어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단어가 있을 때 같은 게 아니라 아이러니 안에 단어가 포함돼. 두 번째 아이러니 여러분 교육총도 아니야. 수능하고 평가원에서만 3번 나왔어. 알레고리도 나왔고. 자, 두 번째 상황적 아이러니. 자,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문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문학에서 더 쓰진 않아요.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와. 두 개만 중요한 거야. 일단 얘 되게 중요하고. 자,
건데, 자, 뭐냐면, 잘 봐. 중심 인물만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독자들도, 이 뭐냐? 중심 인물만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독자들도 너희들 영화 중에서 내가 이따가 시험에 나왔던 얘 따라 들어줄게. 그거 알아? 트루먼 쇼? 트루먼 쇼를 보면 거기 짐 캐리가 있는데 자기가 어때? TV로 영화가 TV로 방영되고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자, 대표적인 거. 이게 어디서 많이 나냐면 김유정 씨 혹시 소설 중에서 금 따는 통과치 나죠? 주인공 영식이 수지한테 속아서 콩밭에 금이 있는 걸 금도 없는데 금을 막 캐려고 그래.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수재가 금도 없는데 이제 도망가야지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콩밭에 금이 없는 걸 누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심지어 누구도 아는데 독자들도 아는데 누구만 중심인물만 이런 걸 극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반어가 나온 김에 아이러니를 갖춰준 거고 반어는 아이러니 중에 언어적 아이러니에 해당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나중에 넘어가면 돼. 자, 다 했어. 이제 밑에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즉, 시에 사용된 소재 중에서 이거 중에 의인화가 돼야 돼. 의인화되면서 인물의 정서와 같은 정서를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 감정이입이야. 자, 이걸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어. 지금 객관적 상관물은 뭐예요? 아니, 그냥 시에 쓰이는 소재, 배경 이런 건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무조건 맞는 선지. 그 안에 뭐가 있어? 감정, 이입이. 자,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 되려면 첫 번째,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볼펜에 내 감정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하가 돼야 돼? 의인화가 돼야지. 의인화가 돼야 감정이입이야. 의인화가 안 되면 감정이입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인물과 내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정서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왜? 내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보나 외로워라 이 내용은 뒤에 함께 돌아갔고 나는 어때? 외로워. 근데 새들은 즐거워. 그럼 감정이 서로 다르지. 그럼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뭐야? 객관적 상관. 헐? 자, 밑에 볼게요. 나는 윤동주 씨의 시야.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얘들아 딱 봐도 어때? 벌레 의인화 됐지. 실제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건 누구겠니? 윤동주 자신이겠지. 자신의 감정을 어디에다가? 벌레에다가 어때? 이입했지. 자,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알아도. 오케이? 지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벌레는 객관적 상관물도 돼요? 당연히 되지.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다 감정이입은 아니야. 하지만 감정이입이면 다 객관적 상관물. 좋아. 자, 언어의 유희. 얘는 알지? 말장난. 난 수업 시간에 말장난 안 하고 개장난이나 소장난 할게. 하하! 이런 것도 언어의 유희야. 선생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럼 잠바할까? 이런 것도 어때요? 언어의 유희. 그러니까 꼭 동음의어나 아니면 발음이 비슷해도 돼. 매아미가 매미야. 매미는 맵다 하고 울고 스르라미는 쓰다 하고 울고 매미하고 스르라미라는 곤충을 맵다 쓰다라는 거랑 어때? 유사하게 연결시켰지. 이런 게 언어의 유희가 됩니다. 됐죠? 자, 서리법.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문의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의문문이 쓰였다고 다 서리법은
얼마 있어? 이건 선의가 아니지. 왜? 정말 얼마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밑에 읽어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무슨 뜻이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얘기하지. 이게 여러분 어때? 서리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안 적어도 돼. 서리법이 중요한 게 서리법이 쓰이면 무조건 연탄법이 쓰여요. 서리법이 쓰이면 무조건 연탄법이 쓰여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서리법이 쓰이면 무조건 연탄법이야. 약속? 오케이? 자, 대구법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자, 이렇게 되면 표현상 특징. 자, 대구법까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자,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됐어. 자, 숙제표 잠깐만 보자. 오늘은 숙제 별거 없어 얘들아. 되게 미안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오늘 30분 일찍 와서 언어 저기 문법 하는 사람들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진짜 요즘은 시간이 일도 없어서 너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숙제 검사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 실험자 되잖아, 그치? 이제 자주 여러분 볼 거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좀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고요. 좀 숙제는 여러분들 수능을 위해서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11월 7일 월요일에는 기출에 대해서 46에서 51페이지 복습하기. 우리 뭐 하는지 알지? 나머지 건 다 들었어. 독서 뒤에 거 강의 보고 맞아 듣자. 맞아 듣고 그 다음에 그 독서 뒤에 거 그거 좀 듣고 그 두 개만 해. 새로운 친구들은.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엄매 선택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내신 때문에 못하잖아. 그래서 일단 품사까지만 여러분 하도록 하고 클리닉 시험 미통과자 80점까지가 여러분 통과자야. 미통과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오시고요. 선생님이 문법은 1대1로 여러분 수업도 하면 다 잡아줄게. 화자 선택한 사람들은 화자 프린트 풀고 11월 9일 10일은 알지 스프링 과제는 2회씩 여러분 풀고 되고요. 김요일은 못했던 숙제 여러분 하고. 이게 참 애매한 게 너희들이 수행이 얼마큼 많은지를 잘 모르니까 그쵸? 숙제를 내주기가 되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여러분 배워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잘 들어. 쌤 문자 쉽지만 학원 문자 내신 때문에 쌤이 개별적으로 문자 다 내신하는 사람들 보내줄 테니까 시간을 짜가지고 그리고 바로 돌아오는 주소부터 내신하는 사람이 평촌고 그다음에 충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일요일날 하는 거 같아요. 뭐 이렇게는 시간 좀 빨리 일찍 하도록 되겠죠?